오늘은 우리 논술 전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4에서 6등급 친구들 맨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논술 전형이 두 가지다. 인문술이 논술을 하느냐, 약술형 논술을 하느냐. 자, 그럼 인문술이에서는 광운대, 인하대, 그 다음에 단국대. 아주대도 있는데 아주대는 경쟁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얘기 안 했는데요. 여기 세 개 학교는 그리고 최저가 없습니다. 최저가 없어서 논술로만 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경우고요. 단국대학교는 6등급까지 합격한 컷들이 사과가 3개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최근에 올렸을 때 네.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날짜도 좀 보려고요. 광운대학교는 11월 23, 24 이렇게 봤고요. 인하대학교는 11월 30, 12월 1일 이렇게 봤고 단국대는 11월 2일, 11월 16 이렇게 나눠서 봤더라고요. 좀 날짜 텀이 크게 나눠져 있던데 요런 차이, 요런 식으로 너무 흐려 보이는데 괜찮나? 네, 이렇게 봤다. 그 다음에 약수령 학교에서는 가장 많이 뽑는 대학교가 사실 가천대인데 가천대에는 근데 최저가 있습니다. 최저 3. 근데 우리가 가천대 정도 이상의 학교를 가려고 한다면 그 약수령 논술에서는 국어랑 수학만 시험을 보기는 하지만 대학교 가서 결국 영어를 해야 되고 그죠? 취업을 할 때도 영어 공인 성적이 필요하니까 그거 생각을 하면 최저 3 맞추는 거를 영어 절대평가니까 영어 공부를 하면서 약수령 논술을 준비를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죠? 대학교 갈 건데 영어 3 맞추고 영어 3 정도까지는 하고 가야 대학교 가서도 뭐 교양을 듣든 할 때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최소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서울권에서 상명대랑 서경대가 약수령 논술을 보는데 상명대는 경쟁률이 높아요 여기도. 그래서 뭐 상명대 그러니까 약수령 논술 만점 자신이 있으면 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쓰기가 참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서경대는 그 정도 경쟁률은 아니고요. 그리고 보건 계열로 생각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을지대가 이번 작년부터 새로 다시 부활해가지고 을지대가 뽑고 있고 그 다음에 5, 6등급 친구들은 뭐 나는 정시도 솔직히 자신 없고 하다 하면은 수원대도 양수령 논술을 보고 있다. 6등급 친구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수원대는 그 합격 컷이 4점 후반대 평균으로 되어 있어서 6까지 도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가천대학교는 11월 25, 26 평일에 봤어요. 여기는 월화에 봤고요. 여기 다른 학교들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봤는데 그 다음에 상명대랑 서경대는 인서울권에 사실 그 학종도 보면은 입결이 비슷하거든요.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서경대가 조금 더 낮았던 것 같긴 한데 네, 여기는 날짜가 11월 2일, 11월 3일로 토요일, 일요일 나눠서 봤어요. 겹치진 않았어요. 인하대가 아주대랑 논술 날짜가 이제 같은데 이제 뭐지? 인문이랑 수리를 서로 다른 요일에 봤나 막 그러고 그랬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처럼 예, 상명대랑 서경대 약간 조금 그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네. 이거 눈이 너무 아픈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다시 바꾸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명대 상명 서경은 인서울권이다. 근데 상명은 경쟁률이 높더라. 라는 거. 그 다음에 을지대는 10월 달에 봤어요. 수능 전에 봤고요. 수원대는 11월 16일, 17일 때 봤습니다. 네, 수능 직후겠죠. 그래서 을지대라는 학교는 보건 계열 가천대처럼 예전 가천대처럼 보건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 계열을 희망하는 친구분들이 도전하실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수원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 후반대가 어쨌든 합격 평균 컷이니까 우리 5등급에서
6등급 친구분들 뭐 나 모의고사가 진짜 도저히 너무 안 나온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약수령 논술 도전. 근데 약수령 논술이라는 것 자체가 그 EBS에서 EBS 교재, EBS 난이도로 출제된다라는 지침으로 그래서 모의 논술 같은 것도 보면은 EBS 수능 특강에 어디 페이지 어떤 지문 이렇게 표시까지도 안내가 되어 있어요. 해설 같은 걸 설명해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현실 그 만약에 사교육 학원을 안 다닌다. 학원을 안 다니는 친구가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EBS 다 불교재로 많이 쓰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EBS는 그 강좌도 사실 들을 수 있잖아요. 지문에 대한 강좌도 들을 수 있고 하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대학교에서 논술을 출제하는 그 지문의 교재들을 강좌를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거는 약수령 논술이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랑 비슷한 등급대 친구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공부를 누가 더 열심히 했느냐 남은 기간 동안에 그거에 대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또 좀 더 멀리 보면은 우리가 영어가 절대평가니까 영어에 수학 그 다음에 국어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 탐구를 해가지고 혹시 영수탐으로 내가 정시로도 갈 수 있는 대학이 있지 않을까. 혹은 내가 영어나 수학 탐구를 조금 올려서 네, 수원대나 이런데 정시로도 갈 수 있는 학교가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시 입결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시 영어가 3등급이 나오고 있는 사람 학생 내가 3등급 나오는데 국어 수학이 맨날 5가 나와서 등급 평균을 낮췄다. 그러면 수학과 다른 탐구 과목을 노력을 해서 네, 컷을 올리면 영어 3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또 대학의 선택지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정시 입결에 따라서 갈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를 생각을 해서 수시 전략을 짜야 된다. 내가 정시를 봤을 때 무난히 갈 수 있는데 괜히 수시를 어렵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내신이 더 안 좋을 경우에는. 그죠? 그래서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고려한 그래서 입시 전략이 늘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수령 논술은 그래서 내가 학원을 안 다니고 준비를 해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도전한다. 근데 수능은 자신 없다. 그러니까 수능이 자신 없다는 건 영어가 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국어 수학을 공부해서 보는 경쟁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합격한 다음에 그럼 뭐 입학하기 전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교 가서 수업을 듣는다든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원을 다닌다 그러면 이제 그 교재들 가지고 변형 문제라든지 문제들을 약수령 논술 형태에 맞춰서 바꿔서 내주면 그걸 좀 더 연습을 해서 가면은 그렇게 안 한 친구보다는 조금 유리하겠죠? 그죠? 네. 근데 우리가 그 입시 결과를 이제 나중에 보고선 총 출제되는 문제가 다 달라요. 뭐 15문제에서 8문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합격 평균이 얼마인가? 그러면 나는 그 평균 컷에 지금 들어가는가 못 들어가는가를 모의 논술로 꼭 풀어서 해보셔야 되고 그러면 내가 수원 수투 중에서 수학은 어디가 부족하구나. 난 인문계열이니까 수학 문제가 적은 학교를 그러면 해서 국어를 만점 많고 수학이 5단 틀릴 확률을 낮춰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학교마다도 그 문제 비율, 문제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네,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문 논술, 수리 논술 저는 이제 이 논술 무세인데요. 사실 여기 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인하대 근처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 학원에서 남고 애들이 늘 가고 싶은데 저 인하대 가고 싶은데 인하대 쓰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를 해서 네, 인하대 논술을 맨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인하대를 늘 추천을 하고 인하대 플러스 원래 아주대도 했었다가 아주대는 지금 경쟁이 너무 높아져서 인하대와 단국대를 늘 추천을 합니다. 추천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일단 경쟁률이 있는데 접수된 경쟁률 말고 실제 경쟁률이 있어서 실제 경쟁률은 좀 더 경쟁률이 훅 떨어진다. 물론 이제 최저가 있는 대학교보다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떨어진다. 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네,
경쟁률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100점 만점 중에서 인문 논술 같은 경우는 합격 평균이 90점이 아니다. 80점 맞으면 대부분 학과에 다 합격을 한다라는 관점. 그 다음에 그리고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도요. 수리 논술도 합격 평균이 낮은 학과들이 대여섯 개가 있어요. 엄청 낮은 학과들이.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수리 논술 100점 중에서 90점 맞는 게 아니라 60, 70 맞으면 합격인데 소스투를 착실하게 해서 이 점수에 가깝게 맞으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너는 수리 등급이 1, 2등급이 아니니까 수리 논술 쓰지 마. 이거의 맥락이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4, 5, 6등급이 4, 5, 6등급 친구들이 쓰는 학교의 수리 논술을 수리 등급 1, 2등급 나오는 친구들이 쓰지 않는다. 걔네는 수리가 1등급 나오면 수리 플러스 영어나 국어를 하면은 인하대 간다. 정시로 그냥. 근데 그 친구들이 논술로 굳이 왜 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논술 도전한다라는 건 내가 지금 이 학교에 대한 가고 싶은 열망이 가득해서 학종으로도 쓰고 논술로도 쓰거나 아니면 내가 학종이나 교과로 쓸 수 없는 성적이라서 논술로 도전을 하는 건데 그런 취지와 맥락이 전혀 맞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말하는 3등급 친구들이 상위권 도전하려고 1, 2등급 친구들이 쓰는 학교의 논술 전형 도전하는 개념이랑 4, 6등급 친구들이 3등급 대의 친구들이 합격하는 학교에 논술로 도전하는 거랑 이 전혀 다른 거예요. 경쟁자도 전혀 다르고 갖고 있는 내 경쟁자들의 실력도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1, 2등급 친구들이 쓰는 일이 없다. 네. 물론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수리 논술에 과학고나 이런 친구들이 없고 대부분의 친구들 일반고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경쟁하는 친구들 자체가 타 일반고 출신의 학생들 나랑 같은 등급의 4, 6등급 맞은 전국에 있는 일반고 출신의 학생들과 논술로 한 번 더 시험을 보고 경쟁을 하는 거다. 네. 그런 맥락을 이해를 하시고 네,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물론 최저가 있는 여대가 사실 많은데 제가 올렸지만 이화, 숙명, 성신 요 학교들은 뭐 최저가 5, 막 6 이렇게 있어요. 근데 숙명도 최저가 5인데 실제 경쟁률 최저를 5를 못 맞춘 학생들이 엄청 많아서 경쟁률이 접수된 경쟁률 말고 실제 경쟁률이 훅 떨어진다. 훅 떨어진다. 근데 그 다음에 이대도 물론 그 지난번까지는 둘둘둘 이런 느낌으로 해서 3개 합 6이었으니까 그렇긴 한데 N수생들도 쓰고요. 현역도 쓴다. 근데 N수생이 더 많이 쓰더라. 왜냐면 현역은 N수생들이 쓰는 걸 아마 보니까 네, 논술을 더 힘있게 준비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많이 쓰는 거진 않고 N수생이 더 많이 쓴다, 질른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 6을 못 맞춰서 경쟁률이 엄청 떨어진다. 한 자릿수더라고, 한 자릿수. 한 자릿수. 물론 이번에 2개 합 5로 바뀌어가지고 두 자릿수로 올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막 그 경쟁률 20, 30대로 가진 않을 것 같고 10몇 대 1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숙대를 비춰봤을 때. 최저 5를 맞추는 게 생각보다 학생들이 부담을 느껴서 그런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저를 5를 맞출 수 있다. 최저 5를 맞출 수 있는 순간 쓸 수 있는 대학이 또 확 달라집니다. 이건 여학생들이 더 유리한. 남학생들은 여대 말고 이제 그냥 일반 종합대학에 가야 되니까 최저 5를 맞춰도 확 늘어나진 않고 경쟁률이 확 줄어들진 않아요. 네. 그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4에서 6등급 친구분들은 사실 수능 모의고사 요거에 대한 성적에 대한 모의고사를 잘 본 적이 없으니까 수능 최저 맞출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저는 가장 이상적인 그래서 전략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인하대, 단국대를 쓰고 혹은 서울권에 있는 같은 계열의 논술 유형 대학교를 쓰고 플러스 4개의 수시카드를 쓰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수리 논술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일반고 4, 6등급 친구들이 실제 경쟁자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쓴다면 우리들만의 리그야. 4에서 6등급 친구들끼리 모여서 경쟁하는 거란 말이죠.
1, 2등급이 와서 막 물을 흐리지 않아요. 오케이? 하지만 이렇게 말해도 학교 선생님이 1등급, 2등급 친구들만 쓰는 거래요. 쓰지 말래요. 하고 안 쓰는 친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논술 사실 이번에는 원래 논술 강좌를 막 열어서 막 본격적으로 하거나 하진 않았었는데 늘 논술 4에서 6등급 친구들과 함께 인하대 그리고 단국대를 준비할 친구들을 파티원들을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현실적인 인원은 5명이 최대라고 생각을 해서 5명까지만 해서 모집을 받으려고 하고요. 수업은 인천에 있는 남동구의 만수동에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쪽으로 와서 수업이 가능. 근데 5명 플러스 5명일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평일 반과 주말 반 최대 2개 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주말 반, 평일 반 하면은 최대 10명이고 아니면 평일 반만 해서 5명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랑 단국대를 혹시 내가 상향 지원을 해서 이 벽을 내가 쓸 수 없는 학종의 벽을 넘어서 논술로 마지막으로 도전을 하고 불태워보기. 근데 불태우셔야 돼요. 불태울 사람이 오셔야 되고 그래서 숙제가 매일 해야 되는 양이 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논술의 4학종 교과를 쓴다라는 전략은 안정을 쓴 거기 때문에 여기 올인이니까 최저 안 맞추는 전략으로 쓰는 거라면 제가 그래서 평일에 해야 되는 분량이나 숙제들 매일매일 해야 되는 분량들을 조금 많이 줘서 그거를 매일매일 하는 친구들하고 수업을 하고 싶다. 해내는 친구들과 한 친구는 그러니까 그걸 해낸 친구는 합격을 했는데 안 한 친구는 결국 늘 다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할 친구들을 파티원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도전할 4에서 6등급 분들 연락 주셔서 저랑 같이 시작을 빠르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약수령 논술이랑 이제 인문 수리 논술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약수령 논술을 하는 거에 유리한 점은 우리가 익숙한 전형이다. 그죠? 익숙한 전형이니까 나는 국어 수학에 올인해서 준비를 해보겠다 하는 친구들 해보셔도 되고요. 다만 인서울권에 있는 상명대는 인기가 너무 많아서 경쟁률이 너무 세니까 상명대는 조금 성적이 5대 친구들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3대가 3, 4가 현실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수시 입결이 2대가 나오기 때문에 한 등급 낮은 3, 4 정도가 도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등급 컷이라고 생각을 하고 을지대는 보건계열 친구들 도전해볼 수 있고 가천대는 모두에게 열려있으니 모든 학생들이 질러볼 수 있는 학교 중엔 하나다. 그 다음에 현실적인 5, 6등급이 쓸 수 있는 학교는 수원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수원대나 이 학교를 생각을 할 때 내가 정시로 공부를 해서 영어 제가 말하잖아요. 늘 대학교 가서 영어 필요한데 그 영어 성적만 올리면 수원대를 갈 수 있는 정시 컷이다. 그러면은 논술로 굳이 수원대를 쓰고 영어 공부 때려치고 안 하고 있다가 대학교 입학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저는. 네, 그리고 인문수리 논술은 그래서 제가 인하당국 플러스 인서울권은 광운대만 넣었는데 인서울권에 있는 대학은 여대의 경우에는 또 여러 학교들이 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여대 여학생 친구를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할 거여서 인하대 당국대 말고 여대 라인도 하기는 할 거예요. 지금은 그 친구 1순위 숙대인데 2대도 한번 이야기는 해볼 거라서 왜냐하면 최저가 똑같아졌으니까 그래서 숙대 2대 뭐 성신 요 정도 여대 3개의 라인까지 생각을 해서 지금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 말고 불태우실 분들은 저와 함께 해주시면 너무 저도 의미 있고 재미있게 수업하면서 도전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전략을 갖고 계획을 갖고 목적을 갖고 목표 등급을 확실히 정하고 공부를 하시는 남은 3월, 4월 수능까지 논술 시험까지 그 마음 꼭 갖고 가시길 그 계획을 유지해서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략에 대한 계획에 대한 확신을 갖고 방향성을 정해서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게 정답인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내가 갈 방향은 내가 정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방향을 정하면 소신 있게
흔들리지 않고 꾹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